반갑습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민주화 운동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오겠죠. 아침 저녁으로 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초입니다. 오늘 박진의 박진감 치는 사주명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순서, 절차,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체계를 따라서 공부를 해야만이 이해가 가고 또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끊어서 뭐 청감만 한다든지 지지만 한다든지 그 중에서도 어느 한 가지만 하게 되면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가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인강이나 대면교육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한 가지만을 하기 때문에 듣는 학생들은 그게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또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그리고 오행의 생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진감 있게 해야 되는데 박진감 있게 할 수 있을는지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태극에서 무극에서 태극으로 그죠? 자, 무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바다 그대로입니다. 지구가 제일 처음 생겼을 때. 그리고 이게 식으면서 음양이 나타나기 직전을 우리는 태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태극에서 나오는 것이 양과 음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양과 음으로. 자, 양과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행위에 대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과 음은 대립하고 의존하고 생성하고 존립하고 순환하고 전환하는 과정을 우리는 음양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음양이 있는 건 아니고 음이 양으로 양이 음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람과 행위가 어떤 음과 양의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사고를 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우리 그 나라에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전에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 아이를 낳을 때 낮에도 아이가 태어나고 밤에도 태어났습니다. 음양의 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복개 수술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태어나는 게 낮에 태어납니다. 낮에 태어난다는 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낮과 밤을 이야기할 때 낮을 양으로 봅니다. 그럼 낮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회가 양의 세계로 간다는 겁니다. 양의 행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활동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많이 폭력적으로 변한다. 옛날에는 우리가 가족들이 많아도 서로 막 싸우고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잔인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다 그러면 사람을 뭐 죽여버리고 그 죽인 것도 모자라서 토막을 내고 그 토막을 낸 걸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은 음양이 균형을 맞추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봐도 그런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음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제일 처음에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양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해와 달이다. 그죠? 달. 해와 달. 해를 양이라고 그러고 달을 음이라고 그런다. 그죠? 공간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는 하늘이라고 그러죠. 하늘. 천. 그죠? 천. 그 다음에 음은 지다. 땅이다. 이렇게.
공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은 낮과 밤으로도 되겠죠. 그렇죠. 낮과 밤으로도 음양을 구분할 수 있겠죠. 계절로 보면 어떻습니까? 계절로 보면은 우리가 봄과 여름은 어디에 속한다? 양에 속하겠죠. 가을과 겨울은 어디에 속합니까? 음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 성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남편, 남자도 좋고 남편도 좋습니다. 남편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우리 양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남편 밑에 부인 뭐 이렇게 해줬습니다. 부인 이렇게 하면 이건 우리가 음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성별로 보면은 또 다르게 보면은 큰 물건, 큰 산 이런 거는 양으로 봅니다. 근데 작은 거는 음으로 보죠.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간지로 이야기할 때 간지 우리가 지금 사주 맹리학을 공부를 하는데 간지로 보면은 천간은 천간 그죠? 천간은 양으로 본다. 그 다음에 지지는 음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게 이제 양과 음을 구분하는 거고, 양과 음은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순환한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맞춰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주를 하나 보자. 사주 팔자라고 그러는데, 자, 사주가 이런 사주가 있다고 그럽시다. 자, 임진년에 태어나서 을사월에 거꾸로 갑니다. 을사월에 경진일에 이렇게 그죠? 병자시에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위에 이 부분을 천간이라고 그러고 밑에를 지지라고 그럽니다. 자, 천간에서 양의 숫자는 임과 경과 병이 양입니다. 그리고 을은 음입니다. 이건 음이죠. 나머지 세 개는 양입니다. 자, 이 사람은 평소에 일반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떻다? 양은 활동적이기 때문에 활동적으로 한다. 음이 많으면 어떻게 한다? 수성적이고 수동적이고 또 약간 음침하게 한다. 뭐 좀 이렇게 낮춰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 사주를 보면은 양이 지금 세 개고 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 팔자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거를 이런 태어난 날짜의 천간을 일간을 일원이라고 그러고 이 일원이 자기를 봅니다. 사주맹리학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하고 위에를 영간, 월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간, 시간 이렇게. 밑에는 지지로 이야기하겠죠.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 이야기할 때 이렇게 8개, 4개의 기둥과 8자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사주팔자는 오행의 그 구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죠. 무국에서 태극으로 그죠? 태극으로 다시 양과 음으로 나올 때 양은 목화라고 그랬고 음은 금과 토로 구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토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양이고 이쪽은 음입니다. 자, 목화의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 굉장히 활동적이다. 그 다음에 음의 기능을 가지고 음의 그 기운을 타고 태어난 사람은 굉장히 수동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 번째 칸에 있는 일원, 일간. 이게 자기의 사주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을 가지고 태어났다. 경은 여기에 뭐에 포함되냐면은 금에. 자, 양이 많으면 양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한다? 사업을 한다든지 뭐 체육 활동을 한다든지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양의 어떤 행위에 속하는 거죠. 근데 연구를 한다든지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음의 영역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의 영역에 속한 사람과 양의 영역에 속한 사람을 만약에 같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구분해 줘야 된다. 만약에 양의 자식이 태어났다. 또 음의 자식이 있다. 이러면 만약에 두 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은 아들이야. 예를 들어서 아들이 양의 아들이 있고 양의 사주를 타고난 아들이 있고 음의 사주를 타고난 아들이 있다. 이러면 아버지가 약속합니다. 너 이번에 공부 잘하면 컴퓨터 바꿔줄게. 이럽니다. 그런데 했어. 공부를 1등을 했어. 둘 다. 예를 들면. 그런데 아버지는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양의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아, 아버지 또 이번에 거짓말 했네. 뭐 뻥쳤구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음의 아이는 안 그러죠. 음의 아이는 다음에 아버지가 하는 약속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 양의 아이를 가진 아이 보고 엄마가 책상에 제발 좀 앉아있어라 공부 좀 해라 이러면 합니까? 안 합니다. 얘는 나가서 노는 게 더 좋은데 밖에 나가려고 그러죠.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양의 아이입니다. 그 이런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한테 너 왜 공부 안 하노? 책상에 안 앉아있노? 학원에 안 가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음의 아이 반대로 보면 음의 아이는 그냥 주구장창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라 소리 안 해도 공부합니다. 얘는 공부하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대래 야 밖에 좀 나가서 놀아라 이래도 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자, 어떤 장단점이 있나 하면은 양은 활동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좋고 친구도 많아요. 근데 음의 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서 뭐 책상 앞에서 뭐 이렇게 컴퓨터를 한다든지 공부한다든지 이러니까 친구가 별로 없어요. 대인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양과 음의 차이입니다. 이 양과 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목화, 토, 금, 수를 수죠, 수. 이게 잘못됐습니다. 자, 목화, 토, 금, 수인데 죄송합니다. 목화, 토, 금, 수를 우리가 순서별로 이렇게 한번 보자 이게. 그러면 목은 뭘 의미하냐? 목은 우리가 일단 내려오면은 뭐냐면은 물상으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나무 이렇게 해요. 나무. 풀도 포함이 돼요. 잡초, 능쿨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천간에 들어가면 같은 양의 목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다시 음과 양으로 나누어집니다. 양과 음을 목과 목으로 나누어집니다. 화도 마찬가지 양과 음으로 나누어지겠죠. 자, 다 마찬가지. 토도 그러고 금도 양과 음으로 나누고 수도 양과 음으로 나눠집니다. 나눌 때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간에 가서 아니면 지지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무가 뭐를 의미하느냐? 공통된 인식은 나무와 풀 뭐 이런 거다. 그죠? 나무와 풀. 나무와 풀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색깔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푸른색이죠. 푸른색. 청색이다. 이렇게. 나무 색깔을 청색으로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를 방위로 보면은 동쪽이다. 이렇게. 동쪽이다. 갓 태어난. 나중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놓고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여기에 이제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니죠. 여기가 목이 있고 화가 있고 금이 있고, 그죠? 금이 있고 여기에 수가 있다. 이러면 방향을 볼 때 목의 방향, 이 나중에 이제 갑과 을로 나누어지는데 이 갑과 을은 동쪽을 의미합니다. 계절로 보면은 어떻게 한다? 계절로 보면은 봄이다, 봄. 그렇죠. 봄이다. 이렇게 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맛으로 이야기하면은 신맛이다. 봄에 나는 거니까 신맛이죠. 신맛. 그죠? 신맛이다. 그 다음 또 목은 우리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목은 토에서 땅의 토에서, 이게 토라고 그러면 토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게 목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가 수다, 수. 수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저장의 역할을 해요. 씨앗을 저장한다. 모든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다음을 준비하는 게 수입니다. 이 수에서 목으로 이렇게 수의 힘을 받아서 목이 나오는 겁니다. 이 목이 나오는 것은, 목은 이제 세상 밖으로 막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순수하다. 순수하다. 그죠? 그래서 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인자스럽다고 할 때 인을 씁니다. 인.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가면은 흥인문이라고 있어요. 동대문을 흥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을 써가지고 흥인문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정도 한다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술이나 그 다음에 발음 이런 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는 이게 양과 음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불이다, 불. 태양, 뭐 이런 거 있죠. 태양, 불, 뭐 전기불, 뭐 아니면 촛불, 이게 다 화에 포함된다. 나중에 이제 병정으로, 음양으로, 양과 음으로 나눴을 때는 어느 게 태양이고 어느 게 불인지를 이제 구분해 줍니다. 구분해 주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한다? 화는 불과 태양 이런 걸로 본다. 자, 불이고 태양이니까 색깔은 당연히 어떤 색깔이다? 적색이다. 적색. 그죠? 적색이다. 그 다음에 방향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죠. 화는 남쪽을 이야기한다. 남쪽. 계절로 보면은 봄 다음에 뭐가 됩니까? 여름이 되겠죠. 여름. 그죠? 여름. 이게 이제 맛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맛으로 이야기하면은 쓴맛이 됩니다. 쓴맛, 쓰다, 쓴맛이 됩니다. 쓴맛. 자, 이거를 우리가 청정, 이 태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중시하냐면은 예의를 중시합니다. 환하게 밝은 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깔끔해야 된다. 숨기는 게 없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다 밝히고 살자. 이게 뭐냐면 예입니다. 예. 우리가 한자로 쓰면 예가 이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가면은 남대문을 뭐라고 그런다? 숭례문이라 이렇게 합니다. 숭례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토는 말 그대로 흙입니다. 흙, 땅, 뭐 이런 거죠. 산, 뭐 이런 거 다 이게 토에 포함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땅이. 그러고 나면 흙과 땅은 어떤 색을 나타낸다? 황색으로 나타난다. 뭐 노란색이라고 그래도 괜찮아. 황색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 방향을 보면은, 방위를 우리가 볼 때는 이쪽 금이니까, 토니까 이게 중앙이네, 중앙. 그죠?
여기에 토가 있습니다. 중앙에 토가 있는데 중앙을 놔둬. 중앙. 자, 중화민국, 그죠? 중화민국이 뭡니까? 중국은 전 세계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해서 중화입니다. 중화. 가운데 있다는 거죠. 중화. 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디가 있다? 충청도가 가운데 있다.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어디다? 동방예의지국이니까 동쪽에 있다. 동쪽에 있으면 뭡니까? 이쪽 편이죠. 이게 중국이면 우리는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방에 있는 예의지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나라? 목의 나라가 됩니다. 목의 나라. 자, 이게 중앙에 있다. 그 다음에 계절로 치면은 여기는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지도 않는데 지지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이 토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그 다음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이 중간 다리 역할을. 그래서 계절은 사시사철 다 있다. 4개가 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맛은 단맛이 나게. 단맛. 이게 재밌는데 여러분 자 한번씩 볼까요? 우리가 목화토금수를 이야기할 때 목화토금수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부 스님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내가 일을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예, 나 일 하고 돈을 벌고, 그죠? 그 다음에 명예를 얻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명예를 얻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자, 나는 현재 신맛이야. 신맛, 맛으로 치면은. 근데 일을 하는 거는 쓰다 안 쓰다? 일을 하는 거는 고달프잖아. 쓴맛이잖아요.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무슨 맛이다? 이건 단맛이야. 단맛. 그죠? 그리고 금은 신맛으로 나중에 나옵니다만 금은 신맛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든 단맛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는 땅은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뭘 이야기한다? 신을 믿을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신. 자, 서울에 가면은 뭐가 있다? 중앙에 동로공원에 가면 보신각종이 있다. 보신각. 보신각이 그게 중앙에 있기 때문에 보신각입니다. 조선시대 그 도성을 쌓으면서 4대 문과 그 다음에 보신각을 줘서 오행을 맞춰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보신각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을 의미를 합니다. 신을. 자, 금은 볼까요? 금은 말 그대로 쇠, 광석,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칼, 뭐 총 이런 거 다 이렇게 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뭘 한다? 백색으로 봅니다. 백색. 백색으로 본다. 흰색으로 본다. 그리고 방위는 서쪽이 되겠죠. 서쪽. 맛은 신맛, 매운맛이죠. 매운맛. 자, 매운맛.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라면이라고 들어가서 신라면? 신라면이 무슨 면입니까? 신라면이 매운맛의 라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라면. 신이 금에 보면은 경금과 신금이 있어요. 이 신자를 그대로 씁니다. 신금. 신, 맵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운맛으로 본다. 그죠? 자, 계절은 보면은, 계절은 보면 뭡니까? 이게 가을이죠, 가을. 가을. 잘 바꿨었네, 그죠? 가을이고. 금은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오를 이자를 쓰는데, 어떤 약속을 했다, 약속을. 약속을 했을 때, 가장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금입니다. 특히 신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약속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이 상대방에서 아니면
남자나 여자 중에서 누구 하나 배신을 하면은 용서를 하지만 못하는 게 금입니다. 금. 신금입니다. 그래서 오를 늦자를 쓰는데 우리가 서쪽의 서대문을 돈의문이라고 하면 돈이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가 되는데 수는 말 그대로 이거는 뭐예요? 그냥 물상으로 하면 물입니다. 물은 많죠. 뭐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댐도 있고 뭐 아니면 이렇게 쫄쫄쫄 내려가는 뭐 개천도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물들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물은 색상으로 보면은 검다고 봅니다. 검다. 검은색. 그죠? 흑색으로 보고, 흑색으로. 자, 이건 북쪽이죠? 북쪽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북망산천, 이게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했죠? 자, 수에서 목을 태워서 이 목은 나무가 자라서 뭘 한다? 꽃을 맺습니다. 이게 화야, 화. 근데 이 화가 다시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걸 우리가 금이라고 한다, 금. 그죠? 이 열매를 가지고 저장하는 기능을 수라고 한다. 이게 수가 그대로 있죠. 다시 이렇게 하면은 또 갑이 나오겠죠. 그렇죠? 목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수에서 잉태되어 우리가 해자, 나중에 이제 지지에 가면 해자가 나오는데 자가 나온 게 자식 이런 거잖아. 그죠? 자에서 뭐가 나온다? 싹이 나오는 거야, 싹이 나와서 이게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걸 우리가 화라 그러고 화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나서 열매를 맺는 것을 금이라고 그러고 응집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열매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기능이라고 그러고 수기능에 들어가면은 밖으로 보이는 것은 생명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씨는 그 밖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씨는. 자, 우리가 북망산천, 뭐 유네스를 안 든다 하더라도 북망산천이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서 사람이 죽으면 옷을 뭐 검은 옷을 입잖아요, 그죠? 왜 검은 옷을?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의 생명이 북망산천에 가서 끝났다는 게 아니고 다시 그 원소가 되살아나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윤회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북쪽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맛으로 치면 이거는 짠맛이다. 짠맛.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짠맛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절로 보면은 겨울이죠. 겨울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있는 그 성정은 지로 씁니다. 지. 알지자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금수로, 특히 수로 태어난 사람들은 수일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공부를 잘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죠. 이렇게 서예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거를 수를 가진 사람들이 잘한다. 수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수는 지와 관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오행에 대해서 일반적인 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오행은 생극으로 나눕니다. 서로 생해주고, 그 다음에 극하는. 그 도표를 우리는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목, 어느 쪽이든 관계없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하면 내가 목이다. 이러면 자, 나무가 뭘 한다? 커서 뭘 한다? 불을 붙이겠죠. 불을. 자, 화가 나무를 태워서 재가 되면 이 재는 뭐가 됩니까? 흙이 되죠. 자, 흙이 오랜 세월을 견뎌서 굳어지면 광석이 됩니다. 이 광석은 바위는 어떻게 됩니까? 낮에 열을 받아가지고 뜨겁게 있다가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은 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면은 아주 맑은 물, 좋은 물은 어디에 생긴다? 바위 밑에 있습니다. 바위. 옹달샘. 그렇죠. 나무도 큰 바위에 붙어 있는 거는 뭡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을목이라고 그러는데 능쿨나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천간의 합과 충을 배울 때 을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을목이라는 것은 능쿨나무가 뭘 좋아한다? 큰 바위를 좋아한다. 왜? 촉촉하니까. 좋잖아요. 타고 오르기도 좋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한다 그래요. 생한다. 자, 목에서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한다. 이게 우리가 오행의 생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극. 자, 이렇게 생극만 있는 게 아니고 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극도 있다. 극도. 극은 어떻게 하냐면, 자, 금이 목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도구야, 도구. 쇠, 도구, 칼, 뭐 이런 거야. 자, 금은 나무를 보면은 칩니다. 이게. 그래서 금은 뭐를 극한다? 목을 극하는 거죠. 목을. 근데 목은 뭘 극하느냐 하면은 토를 극합니다. 토를. 무슨 말이냐면은 나무가 흙에 묻혀가지고 흙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습니까? 흙의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그리고 흙을 갈라지게 하고 흙을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이 토를 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는 수를 극한다 이렇게 합니다. 왜? 제방을 쌓고 꼬랑을 만들고, 경상도 말로 꼬랑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그 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는 수를 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는 뭘 극하느냐 하면은 화를 극한다. 이거 뭐 여러분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물은 불을 그냥 끄잖아. 그죠? 불은 뭐를 제일 싫어한다? 수를 싫어하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는 어디에 적용되냐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주를 이제 풀이를 할 때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극하는 게 무엇이고 나를 생하는 게 뭔가 이걸 모르고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금이다. 그죠? 금인데 금을 생하는 것은 뭡니까? 아까 저기서 보면은 토라고 그랬어요. 토. 자, 나를 생해 주는 거야. 생해 준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게 힘을 보태준다 이런. 보태준다.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이 십성을 배우게 되면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이게 생해 준다. 근데 이 금을 극하는 놈도 있어요. 뭐가? 화가 금을 극한다. 아닌데. 그죠? 그렇습니까? 금을, 목이 이제, 금은 목을 극하죠. 금이 목을 극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극하는 것은, 내가 극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재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내가 갖고 싶다. 이게 남자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부인이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돈, 여자, 이렇게 씁니다. 자,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경이 임을 보면은 뭡니까? 이거는 생해 주는 거예요. 생해 준다는 것은 윈일이 아니고 경이 힘을 빼는 겁니다. 자기 힘을 빼고 그러면 임은 어떻습니까? 경에서부터 힘을 받으니까 임은 플러스가 되지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자기 힘이 뭐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사주를 나중에 생극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위험하지만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일반적인 걸 여러분에게 모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천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